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인사드립니다. 수백 측정의 원리와 주의점. 그럼 수백 추적을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자료 조사하고 자료 점검하고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그 수맥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알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측정 탐사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번 사용을 어제 오늘 뭐 계속 하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우리가 현실에서 쉽게 하는 오링 테스트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거 있습니다. 오링 테스트 요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꼭 잡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걸 띄죠. 양쪽에서 띱니다. 힘이 들어가면 못 뛰죠. 이게 못 뜁니다. 근데 힘이 약해지면 금방 떨어지죠. 다시 말해서요, 바로 이게 오링 테스트 때 이게 수맥이 흐르는 장소라면 이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금방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주 간단한 그 오링 테스트 수맥 탐지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묘자리라든가 어떤 토지 이런 거를 그 현장에서 수맥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나뭇가지로 수맥을 탐색할 수 있답니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단 이것이 살아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하라 합니다. 죽은 나뭇가지는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 1cm 굵게 나뭇가지를 꺾어 V자형으로, 이렇게 V자형으로 30-40cm 길이로 절단해서 나뭇가지에 두고서 양쪽 손에 엄지를 제한 네 손가락으로 그렇게 사뿐히 잡고 걸으면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나뭇가지가 움직이나 휘어지는 강도에 의해 수맥의 깊이와 수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수맥을 계측할 시에는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서 나무가 흔들리거나 나무 껍질이 비틀려 벗겨지는 듯한 반응도 동반된답니다. 이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마다 표시를 이렇게 쭉 해두면은요, 그러면은 수맥의 물길, 수맥이 흐르는 물길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건설회사에서 온천이나 지하수로를 개발할 때 쓰는 전기저항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수맥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안에 흔히 있는 철사 옷걸이, 이게 철사 옷걸이입니다. 철사 옷걸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게 철사 옷걸이를 그 껍질을 까버리면 이렇게 철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옷걸이 하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30cm예요. 그리고 이게 12cm 정도 됩니다. 이게 30cm. 그래서 하나를 펴서 하면은 이렇게 한 쌍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기역으로 꺾어가지고 볼펜 껍질 있죠? 요거 움직이기 쉽게. 그러고서 이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잡이를 만들고요. 이렇게. 그래서 손잡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보이시죠? 네.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또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나름대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뭐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X표, 여기는 좋지 않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지금 서로 수맥 표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지역은 지금 여기 제가 앉아있는 여기는 수맥이 흐른다는 얘기죠. 자, 다시 좀 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됐습니다. 이게 움직이죠? 자, 움직이죠? 이렇습니다. 자, 이건 나는 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볼펜 껍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이 볼펜 껍질을 쥐고 있고 이 철사는 자기가 임의로 움직입니다. 임의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내 이걸 만들어서 우리 집의 수맥을 측정을 해봤는데, 우리 방에서도 저 뒤에 있는 그 침대, 여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이제 불안정해 보이고요. 수맥이 불안정해 보이고, 우리 작은 방 하나가 지금 옷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방 하나가 이게 완전히 이게 붙어가지고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방은 저희 작은 애 방이었는데, 작은 애가 항상 저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아빠, 밤에 잠을 못 자겠다. 가위가 눌려서.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를 했죠. 옛날에 요즘 바위 그거 있었나, 뭐 괜찮아, 저기 괜히 헛꿈 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걔가 군대를 가고 제가 사용을 좀 해봤는데, 저도 이상하게 밤에 자면은 가위가 눌리더라고요. 악몽을 꾸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방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옷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수맥 측정을 하면서 그 방에서 보니까 과연 이게 수맥이 진단이 되더라고요.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방이나 거실이나 화장실이나 주방이나 저 방도 저쪽에 우리 제 침대 저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다고요. 네. 여기 이 자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X표를 이렇게 가죠. 이게 수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 외에도 수맥 찾는 뭐 L로드, Y로드, 금속추가 대표적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 신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맥을 전문적으로 찾으시는 신부가 있는데, 그분은 금속추를 아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많이 쓰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가 그 금속추가 대표적으로 수맥 측정하는 하나의 저기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수맥 탐지기가 이게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 수맥을 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체, 이게 요거 설사 이 자체 아니면 추 이거가 나름대로 움직여 가지고 어떤 땅에 아까 말한 그 나름대로 파장 있죠. 파장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서 어떤 전자기 같은 거죠. 이게 움직여서 어떤 나름대로 이게 측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보시는 대로 이 탐지기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감지한 수맥파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수맥을 찾는 것으로 나죠. 본인 탐지자가 수맥을 탐지하면 탐지자의 근육의 이완, 내가 수맥에 의해서 수맥의 파장에 의해서 내 근육 이완 수축하면서 그것이 내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 자극이. 그래서 이 몸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그렇다면 수맥이 발견되었을 때 대책, 이게 가장 필요하겠죠? 무슨 대책이 필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이산 아파트에서 수맥이 발견되었을 때의 대책은 중화제, 차단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나 100% 완벽한 차단제는 아직 없으며 오직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차단법으로 생각되어진다. 단, 이때 이제 이문승 신부님이랍니다. 이분이 수맥과 풍수에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수맥이 지나가는 장소에 동판을 깔아주면 효과가 상당하다. 거의 완벽히 차단이 된다라고 이 신부님은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건 뭐 해보지도 않았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신부님의 주장도 뭐 일리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급하면 동판 깔아서 뭐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신부님은 항차 동판 까는 게 뭐하면은 건설회사에서 처음부터 건설할 때
동파를 밑에 깔고 건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씀까지도 하시는 분이 희부님이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장소를 피하면 되죠. 아파트 일반 주택에는 주위 환경의 변화 여러 요인으로 수맥의 변화가 있으므로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수맥 변화 탐사해 보는 것도 가정농경에 아주 유의하다고 합니다. 검사해보고 수맥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맥이 없는 곳으로 잠자리를 바꿔야 하고요. 특히 중풍 환자 간호 시에도 환자 자리에 수맥 탐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답니다. 여러분, 수맥 저도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간단한 방법 있죠. 이거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러분 당장 가서 그 집에 있는 그 옷걸이 많죠. 하나 잘라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집안 다니면서 측정을 직접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수맥 측정이 이런 식으로 X표로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자로 나가는 게 좋답니다. 일자로 똑바르게 일자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X 표지가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장소는 피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가 수맥 탐사에 대해서 그 풍수지리의 제 첫 번째 수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장 그 수맥 그 탐사 공을 여러분들 만드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수맥 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그 풍수, 그야말로 참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풍수, 그것도 우리 아파트 내에서 안방에 대한 것, 주방에 대한 풍수, 아니면 현관에 대한 풍수, 거실에 대한 풍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아파트에 어느 아파트로 어떤 식의 나름대로 집을 보러 가면서 어떤 집을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귀신이 막 그냥 의한 문제로 엄청난 그 피해를 입은 사례, 제가 겪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주변에 아파트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진짜 거지가 돼서 나간 사례, 이런 그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번 그 풍수지리, 아파트 풍수지리에 대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재밌습니다. 꼭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